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들 가운데 단지 한 입만 먹어도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우리가 방문한 외국 여행지에서 평소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호기심으로 맛보는 음식들 중에는 자연이 가진 독성이나 잘못된 조리 과정 또는 미생물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매우 위험해진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거나 심지어는 맛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모른 채 먹는다면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에서 기록으로 남은 가장 위험한 음식 10가지를 위험성 기준으로 10번째부터 1번째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이 잦은 요즘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안전하게 여행하면서 그 나라에 맛난 음식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겠죠? 어떤 음식이 이 순위에 들어갈지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 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음식은 아키입니다. 주로 자메이카에서 많이 먹는 열대 과일로 노랗게 익으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익지 않은 아키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포글리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잘못 먹을 경우 급성 구토 증후군, 혼수, 그리고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이 헷갈릴 수 있어 관광객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키는 완전히 익어 스스로 벌어져 속살이 드러났을 때만 독성이 사라지고 안전해집니다. 자메이카에서는 이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만 여행객 입장에서는 정확한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음식으로 꼽힙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뒤에 치명적인 독성이 숨어있는 음식이지요. 9번째 음식은 생우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우유란 살균하지 않은 원유를 뜻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 인기가 높지만 이 안에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장내세균군 같은 위험한 세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감염 위험이 훨씬 높아지고 심할 경우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방금 짠 우유가 신선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 가장 많은 식중독 사고가 이 생우유에서 발생합니다. 시골 여행 중 체험 삼아 마시는 한 잔의 우유가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전 세계에서 수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라는 말이 곧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8번째 음식은 상어간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어를 발효시켜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어의 간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A가 과도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농도는 인간의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섭취해도 심한 두통, 구토, 피부박리, 시력 저하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극지방 탐험가들이 상어간유를 영양제로 삼으려다 중독된 사례가 있을 만큼 위험성이 큽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일수록 특정 영양소가 인간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상어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양이 많다는 말이 곧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7번째 음식은 생피낭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적으로 먹는 피낭탕은 식용개구리로 만들기도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도깨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깨구리는 피부에 치명적인 신경독을 품고 있는데 이 독이 체내로 미량만 들어와도 심장마비나 호흡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을 제거한다며 소금물이나 수도를 사용하지만 이 방식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여행 콘텐츠에서 이런 음식이 용기의 상징처럼 소개되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도전 음식처럼 보이지만 작은 실수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음식은 인도네시아의 푸테리 케주입니다. 겉으로 보면 밝게 발효된 전통 치즈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날개 달린 파리의 유충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치즈의 자연 발효 과정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유충은 위장 안에서도 활동하며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충 단계의 파리가 옮기는 세균까지 포함되어 식중독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 음식으로 존중받지만 위생이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위험성이 훨씬 커집니다. 이러한 음식은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먹어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음식은 콩나물 곰팡이 독입니다.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콩나물이지만 잘못 보관된 콩나물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곰팡이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장 위험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간암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냄새나 맛만으로는 독소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장기간 보관된 콩나물을 먹으면 모르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자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높습니다.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이 바로 이 음식의 본질입니다. 4번째 음식은 잘못 조리된 파치입니다. 붉은 파든 해독과 이뇨작용으로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익히지 않은 파대는 피토헤마글루티닌이라는 독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독은 구토, 설사, 발열을 일으키며 많은 환자들이 팥죽이나 팥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슬로우 쿠커에 조리할 경우 낮은 온도로 인해 독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위험성이 커집니다. 팥이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조리 과정을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연식이라고 해도 조리 과정이 안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번째 음식은 라이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주식으로 사용되는 카사바는 단단하고 감자 같은 식감을 가지고 있지만 껍질 속에 강한 청산 배당체가 들어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삶거나 말리고 갈아야 독성이 제거되지만 이 과정이 조금만 부족해도 청산이 체내로 들어와 어지럼증, 구토, 마비,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기근 시기에는 제대로 조리하지 않은 카사바를 급하게 먹어 중독 사고가 대량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자연식 재료 속에도 독성이 숨겨져 있으며 올바른 조리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2번째 음식은 발효보거입니다. 일본과 한국 일부 지역에서는 보거를 발효시켜 만든 전통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거 내장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존재합니다. 이 독은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하며 근육마비와 호흡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정확히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실제로 전 세계에서 보거 중독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신선해 보이지만 보거는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위험한 식재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일본의 카스마르주입니다. 살아있는 치즈벌레가 들어있는 치즈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음식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만들며 오염된 상태의 숙성 치즈입니다. 유럽 보건기구에서는 이 치즈를 공식적으로 판매 금지했고 식중독, 장기 손상, 기생충 감염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치즈 내부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성 독성 성분이 인체에 위험하며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조각도 장내를 손상시키거나 전신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식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평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음식들도 올바른 보관과 조리 없이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과 안전한 조리법을 아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서 10번째부터 1번째까지 위험한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영상의 핵심은 단순히 리스트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을 둘러싼 문화와 역사,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섭취해온 이유,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인간 심리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전통의 이름으로, 어떤 음식은 호기심이라는 감정 속에서, 또 어떤 음식은 생존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먹어졌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먹는다면 그 문화적 의미조차 부정적인 결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음식들 가운데 많은 경우 자연의 독성이 그대로 존재하거나 충분히 조리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오염과 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종류의 위험들입니다. 바다에서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토양에 축적되는 중금속, 축산물 속 항생제와 화학물질 그리고 가공식품 속 첨가물들은 전통적인 독성 음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본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위험 음식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음식들까지 확장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 음식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굴과 생조개류입니다. 바닷물 속 미생물과 오염물질이 농축되기 쉬운 조개류는 신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생굴은 많은 분들이 생으로 드시지만 이 안에는 노로바이러스나 장염비 브리오균이 들어있어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비위생적인 양식장이나 오염된 해수에서 자란 조개류는 찬 바다를 거칠 조건만 갖추어지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수많은 식중독 사고들이 전 세계에서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선함은 곧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날달걀 또한 전 세계에서 식중독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달걀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산란 과정과 유통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이 껍데기 표면에 묻거나 내부로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껍질도 세균을 막아주지 못하며 특히 산란 후 시간이 오래된 달걀은 내부가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일부 요리나 음료에 날달걀이 쓰이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이라면 특히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길거리 음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길거리 음식은 문화의 상징이자 여행의 재미로 여겨지지만 조리 도구가 충분히 살균되지 않았거나 오래된 기름을 반복 사용한다면 식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기름을 오래 사용하면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량만 섭취해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싶은 욕구가 크지만 조리 환경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합니다. 캔 음식도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캔 내부에서는 금속 성분이 용출될 수 있으며 특히 부풀어 오른 캔에는 보툴리누스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균은 인체에 들어오면 신경을 마비시키며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냄새나 맛만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캔이 조금이라도 부풀어 있거나 변형되어 있다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열대 어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열대성 어류 중 일부는 시구아테라 독을 지니고 있는데 이 독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체내에 들어오면 신경계와 순환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독은 물고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산호초 주변의 독성 플랑크톤을 먹는 작은 물고기, 그 물고기를 먹는 큰 물고기, 이런 사슬 안에서 독이 축적되며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종이 안전한지 여행객이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동남아 여행 중 이 독에 중독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들도 조리 환경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발효식품은 시간이 지나며 유익한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온도 관리가 잘못되면 곰팡이나 병원성 미생물이 번식하며 독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연 발효라는 말이 무조건 몸에 좋다는 의미는 아니며 발효는 과학적 관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즐겨 먹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 음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리되었는지, 보관은 적절했는지, 자연의 독성이나 오염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음식은 단지 구조적으로 독성이 있는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나 부족한 관리 상태에서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포함합니다.
안전한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일본의 카스마르주입니다. 살아있는 치즈벌레가 들어있는 치즈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음식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만들며 오염된 상태의 숙성 치즈입니다. 유럽 보건기구에서는 이 치즈를 공식적으로 판매 금지했고 식중독, 장기 손상, 기생충 감염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치즈 내부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성 독성 성분이 인체에 위험하며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조각도 장내를 손상시키거나 전신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식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평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음식들도 올바른 보관과 조리 없이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과 안전한 조리법을 아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위험한 음식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재료에서, 여행지에서 호기심으로 맛본 음식에서, 심지어는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에서조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게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넘기지만 실제 사고 기록을 보면 대부분 설마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은 아름다운 문화이고 즐거움이며 삶의 풍요를 상징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풍요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은 저마다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음식은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할까? 어떤 음식은 안전한 환경에서만 먹어야 할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안전 수준은 훨씬 높아집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음식들이 소개되고 전통 음식들이 재평가되고 환경이 변하며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안전하게 이해하고 섭취하는 사람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구조를 보고 문화의 외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나의 몸과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